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이 화두입니다. 4년 동안 전국 83만 호 공급, 현 정부 최대 규모인데 공공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과도한 공공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등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정부의 2사 부동산 공급 대책 살펴보겠습니다. 2월 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강남 구립요양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이미 입원해 있던 중증질환 노인들이 병상을 비워줘야 해 반발이 큽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해 서울 32만 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통합심의가 진행 중인 묵동 청년주택 건설에 대해 유경기 중랑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구마다 지역 상품권 판매가 한창입니다. 성북구는 올해 390억 원 규모를 발행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를 기록했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사례 짚어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성동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어제 11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악구 병원에서도 지난 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모두 17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진구 헌팅포차에서는 어제 8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 누적 확진자는 5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역광장 노숙인 지원시설발 확진자도 5명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입국자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 가능성, 백신 접종으로 인한 긴장감 완화 등 확산 위험 요소가 남아있어 4차 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세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확산세의 집단 면역이 중요할 텐데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의 항체 보유율에 대해 조사했다고요? 네, 국내 코로나19 항체 보유율은 외국의 항체 보유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방역당국이 국내 집단 면역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유행 지역에 대한 항체 조사를 벌였는데요. 전국 단위 국민 건강 영양조사 참여자 5천여 명 가운데 항체 양성자는 0.1%에도 못 미치는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확인한 전 세계 398개 지역 항체 보유율은 10% 미만입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항체 보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방역 관리가 잘 유지돼 환자 비율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국내 집단 면역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도 전국 그리고 유행 지역에 대한 항체 조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5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37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351명, 해외 유입 사례는 19명입니다. 서울에서 122명, 경기에서는 110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남의 구립요양병원이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감염자 전용 치료시설인데 이미 입원해 있던 중증질환 노인들이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정 이후 후속 조치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보도에 엄정규 기자입니다. 구순 노부를 강남 구립요양병원에 모신 장세영 씨. 마찬가지로 노모를 모신 이택 씨도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담긴 한 장의 공문. 강남 구립요양병원을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장 씨와 이 씨는 설 연휴 이후 곧바로 부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서 4년째 지금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양병원을 찾아라라고 하시지만 이 엄동설 안에 받아주는 데도 없고 저희는 정말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보다 더 힘든 지금 저희는 재난 상황이거든요. 말씀도 안 해주셨고
인권 자체가 무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비우라고 하는 일방적인 다른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런 이 한겨울에 그런 누워 계시는 중증 환자들이 지금 250명이 여기 계신데 전남요양병원 지정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가 요양원과 요양병원 확진자가 증가하자 내놓은 대책. 우령의 와상 환자나 치매 환자가 확진됐을 때 신속하게 전원을 하기 위해서 전담 요양병원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을 소산시키고 또 필요로 하는 시설을 완비한 후 저희들이 순서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 중증 질환자인 현재 입원 환자들의 이동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얘기를 그래도 계속 들어주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론이 어쨌든 저희 입장을 고려를 하지 않는 거가 된 거고요. 지정을 취소한다거나 이거는 아직 좀 검토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와 지역 주민들은 당국이 설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 추세를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설 이후에 이 코로나 환자 추이를 좀 보고 만약에 더 병상 수가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면 민영병원하고 그다음에 최후의 보루로 이걸 하겠구나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청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서울시 보건정책과장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대안도 없이 갑작스레 병원을 옮길 처지에 놓인 중증 노인질환 환자와 그들의 자녀들. 당국의 무관심 속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설을 앞두고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북구 주민인 박수진 씨는 오매불망 지역 상품권 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모바일 앱에 성북사랑 상품권이 등록되자 곧장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그가 굳이 시간을 내서 지역 상품권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 70만 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한 그가 최종 결제한 금액은 63만 원입니다. 10%가 할인돼 7만 원이 절약된 셈입니다. 무엇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강점이죠. 그 전날 미리 딱 일정을 메모해놓고 딱 시간 기다렸다가 열심히 클릭해가지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지역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식당, 미용실 등 인근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황에 빠진 지역 경제에 활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나오면은 못 보던 이웃도 보고 그리고 상인들하고 대화 한마디 할 수 있고 그런 면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반찬 평소에 반찬 고기 생선 그런 거 다 사고 있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는 지역 상품권 발행에 적극적입니다. 성북구의 경우 설을 맞아 18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했고 올 한 해 390억 원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매번 저희가 발행할 때마다 보면 금방 소진이 되더라고요. 1인당 본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약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만 일부 저희가 한 10% 정도를 할인해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 상품권이 소비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지만 어르신 등 정보 취약계층에겐 아직 낯선 사업입니다. 때문에 각 자치구도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건대 헌팅포차 관련 누적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기준으로 포차 끝판왕 건대점 관련 확진자는 51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 거주자는 4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8월부터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해 영업하던 중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유사 유흥시설로 변칙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광진구 헌팅포차와 관련해 1,04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0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 위반으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며 변칙 영업 중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4년 동안 전국에 83만 6천 호를 공급하는데 서울에만 32만 호가 계획돼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한다는 게 주 골자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발 사업은 전국 83만 호 규모, 서울만 32만 3천 호로 분당 신도시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 중 눈여겨볼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정비 사업이 조합 설립을 전제로 추진됐다면 이번 공공주도 사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주민 동의를 얻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토지주나 민간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가 사업에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민간이 주도하면 지정에서 2주까지 13년이 소요되지만 공공이 시행하면 5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 신속한 인허가와 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주어지고 초과 이익 환수제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됩니다. 층수 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 특별 건축구역 적용으로 일조권과 동간 간격 등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 6만 2천 호를 공급합니다. 역세권은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으로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기부 체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밝혔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신년을 맞아 구청장이 각 동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 묵일동에서는 역시나 청년주택 문제가 최대 화두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주택에 대한 구청장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었던 만큼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질문은 쏟아졌습니다. 청년주택 여기 들어서야 되는 것인지, 그 들어서면은 우리한테는 뭐가 더 좀 나아지는 것이 있고 또 그런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나선 유경기 구청장. 청년주택 문제는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양쪽의 의견이 모두 일리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서울시에도 많은 부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이거를 주민들 의견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전달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중간에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층고도 좀 낮추고 전체 각 그 호당 면적도 너무 작으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슬럼화될 우려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통합심의 과정 중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세대수 조정은 물론 도서관 등이 설치되고 건물 설계 변경으로 자이 아파트의 개방감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신도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문제는 미흡한 점, 통합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지적한 만큼 별도의 추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신도 아파트 이제 사생활 침해 요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더 좀 보완을 하는 안을 내라 해서 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런 부분까지 반영된 그런 좋은 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건설 문제는 현재 서울시 통합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 심의가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좌초 위기에 몰렸었던 상암동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이슈로 서울시의 인허가가 미뤄져 왔던 상암동 복합몰 건립 사업. 최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8년 만에 본격화합니다. 사업 주체인 롯데가 판매시설 축소와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 상생 협력에 집중했고 지역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일궈낸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상생을 했었습니다. 한 필지는 업무 시설로 한다든지 또는 판매 시설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또 공공기업 또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안을 롯데 측에서 했고 서울시는 우선 상암과 수색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입체적 보행 연결 통로를 조성하고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획지 통합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총 7,100여 평 규모의 판매 시설과 오피스텔, 근린 생활 시설과 문화 공연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엄청날 겁니다. 두 번째는 마포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고 우리 서부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이 쇼핑몰을 통해서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교통과 건축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연내 착공엔 무리가 없을 예정.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몰 개발의 첫걸음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아파트에는 청소나 쓰레기 배출, 택배 보관 같은 공동체 지원을 위한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주택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 사무소처럼 동네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우리 동네 관리 사무소가 중구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살핍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이야기하며 모니터링을 합니다. 동주민센터 앞에는 무인 택배함이 설치됐습니다. 주택가 특성상 보관 문제나 분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공동주택 같은 아파트를 제외한 거주 비율이 60%에 달하는 중구.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운영에 들어갑니다. 동네 환경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10여 명의 직원들은 모두 지역 주민으로 일자리 제공 역할도 합니다. 관리사무소 명칭처럼 주민들 생활 속에 같이 녹아들면서 하나하나 또 어떤 서비스의 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주민 참여들을 적극 이끌어내면서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거점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도록 조성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부터 쓰레기 배출 관리와 등하굣길 안전, 택배 보관과 간단한 집수리, 물품 공유 서비스를 펼치게 될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한 공간에 관리사무소를 만들어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쉼터 역할도 제공합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은 오래된 노후주택 지역에는 골목길 관리라든가 택배를 받아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문제의식 가지고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노후 주택가의 변화를 이끌게 될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는 이달 중 회원동과 장충동, 광희동과 다산동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 모두 12개 동에 마련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강동구의회가 공금 횡령 혐의를 받은 이민택 구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전반기 의장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밖에 윤리위 결과 태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민택 강동구의원. 2달 가까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끝에 강동구의회가 결국 제명 처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임 의원은 의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공적 업무 시 제공되는 이동 경비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더해 지난 지방선거 때 소재 주소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임 의원이 성추문에도 휩싸여 의원들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전반기 의장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적위원 18명, 출석위원 16명 중 찬성 12표, 반대 대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이민택 의원 징계 위법건 제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함께 윤리위 심사를 받은 신무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됐습니다. 당초 윤리위에서 제명 징계를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된 뒤 출석 정지 30일로 감경됐습니다.
신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임 전 의장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두 의원 간 고소 고발이 이어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임 전 의장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의회 특정 직원의 인사에 관한 부분을 합의 이행의 전제 조건으로 한 사실이 있다며 의원 간 현금을 주고받고 사무국 인사에 개입해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석 정지 기간은 오늘 본회의 의결 선고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21년 3월 3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임 의원은 이번 징계 결과와 관련한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만큼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신 의원은 명예와 직결된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태윤용입니다. 마포구가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45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구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40억 원과 특별신용보증 205억 원 등 총 245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1% 고정금리로 2억 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합니다. 특별신용보증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2% 내외 변동금리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달 4차 대유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최근의 불안한 확산세를 보면 방역당국의 우려가 먼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 명절 전 마지막 주말, 날씨도 좋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 조금 참으시고 방역 지침 잘 지키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